화가의 눈을 알면 그림이 보인다의 첫 번째 시간은 사실적 눈이다. 사실적 그림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을 말한다. 사진기가 나오기 전 미술은 주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일에 매진해 왔다. 로마 시대에 그려진 소년의 초상이다. 2000년 전 그림임에도 소년은 마치 말이라도 걸어올 듯 생생하다. 이 그림은 죽은 소년에 관해 그린 초상화이다. 로마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죽은 사람과 꼭 닮게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면 죽은 영혼이 거기에 머문다고 생각했다. 그런 믿음이 사실주의 미술을 발전시켰다.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라오콘 군상이다. 라오콘은 트로이의 신관이었는데 트로이 목마를 도시에 들여놓지 말 것을 주장했다가 포세이돈 신이 보낸 뱀에 의해 두 아들과 함께 죽어갔다. 이 조각은 사실적 표현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미술사에서 사실적인 미술의 시작은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로 보고 있다. 1427년 이탈리아 피렌체 화가 마사초가 그린 성 삼위일체라는 작품이다. 내용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라는 평범한 내용이다. 마사초가 시작한 사실주의 미술은 이전의 그림들과는 달리 현실을 똑같이 화면에 옮겨놓은 그림이었다. 현실을 똑같이 화면에 옮기려면 손재주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원근법, 해부학, 광학 같은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는 원근법이라는 과학을 적용해 그린 최초의 그림이었다. 르네상스 미술가 페루지노의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건네는 그리스도이다. 이전에는 화면 공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는 없었다. 현실 공간을 화면에 똑같이 옮기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바로 원근법이다. 15세기 이전에는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현실 공간을 똑같이 화면에 옮길 수가 없었다. 원근법?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먼 곳에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방법 아닌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원근법을 몰라서 사실적인 그림을 못 그렸다고? 15세기 원근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경험적인 원근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15세기 원근법은 수학적으로 계산된 공간의 재현 법칙으로 수학이었다. 알베르티 같은 학자는 원근법을 모르면 그림 그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15세기 원근법은 관통하여 보는 법을 말한다. 투시법이라고도 하는데 15세기 원근법의 핵심은 공간과 물체를 측량하는 것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리아의 경배를 위한 스케치를 보면 원근법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알 수 있다. 초기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 파올로 우첼로의 산 로마노 전투이다. 산 로마노 전투는 15세기 초 이탈리아의 상업 패권을 놓고 벌인 도시국가 피렌체와 시에나 간의 전쟁으로 피렌체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그린 기념화이다. 피렌체의 부자 코즈모 데 메디치는 이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원근법의 대가 우첼로에게 맡겼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원근법을 이용해서 극적으로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 달라고 말이다. 르네상스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그리스도가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은 주여 대체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웅성거리며 서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원근법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실감나게 현실을 묘사할 수가 없었다. 다빈치는 공기 원근법을 이용해서 공기까지도 화면에 표현했다. 다빈치는 물체의 윤곽을 뿌옇게 처리하였는데 이것을 이탈리아 말로 스푸마토라고 불렀다. 윤곽을 흐릿하게 만드는 공기 원근법은 실제 같은 거리감뿐 아니라 인물에 심오한 깊이를 더해주는 효과를 낳았다. 모나리자의 신비의 미소도 다 스푸마토 기법 덕이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이다. 다비드는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린 소년 영웅이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미켈란젤로와 같이 살아 숨쉬는 조각을 만들 수가 없었다.
살아있는 인체를 표현하려면 인체의 외관뿐 아니라 인체 내부의 뼈대나 근육 등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르네상스 이전에는 해부학적 지식이 없던 탓으로 그런 표현이 불가능했다. 해부학 아나토미는 강하게 자른다는 뜻으로 자르는 방법이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활력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생명감이 르네상스 조각의 새로움이었다. 꿈틀거리는 눈과 손을 보라. 이 살아있는 육체가 르네상스가 발견한 새로운 미술이었다. 다 해부학 덕분이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죽은 인체를 해부하였고 인체의 해부를 통해 인체의 구조와 그 작동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화면에 어떠한 물체를 그려넣어도 평면이 될 수밖에 없다. 2차원의 화면에 3차원의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명암법이다. 명암이란 빛과 그림자에 따라 만들어지는 밝고 어둠의 관계로 명암법은 밝고 어둡게 명암의 단계를 처리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선구자 카라바초의 의심하는 성 도마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난다.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는 이 사람이 스승 그리스도가 맞는지 손가락으로 예수의 구멍난 가슴을 찔러보고 있다. 의심으로 꿈틀거리는 도마의 주름진 이마를 보라. 마치 우리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듯 너무나 생생하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인 도마를 이렇게 초라한 늙은이로 묘사한 카라바초에 대해 분노했지만 17세기 이렇게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가는 로마에 없었다. 카라바초의 명화법은 원리는 단순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놀라웠다. 17세기 바로크 미술가 라투르의 목공서의 어린 그리스도이다. 어린 그리스도가 아버지 목수 요셉의 작업을 도우려 촛불을 들고 있는 장면이다. 요셉의 주름진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촛불을 든 그리스도의 손톱의 때까지도 보일 정도이다. 라투르의 리얼한 묘사도 다 명암법 덕분이다.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이 개척한 사실주의 미술은 바로크 미술이 발명한 색채 명암법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했다. 17세기 벨기에의 바로크 미술가 루벤스의 밀짚 모자이다.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델은 너무나 생동감 넘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마치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듯하다. 그녀의 불구스름한 볼과 풍만한 가슴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지면 반응을 일으킬 정도이다.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근법이나 해부학, 색채 명암법 등이 필요함을 알았다.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 미술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렘브란트와 같이 겉모습 이면에 내재해 있는 인간의 정신까지도 끄집어내어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실주의 미술이 완성되는 것이다.